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검색이 정말 크게 바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AI 기술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 AI 검색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여기에 광고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사용자들, 바로 당신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구글이 지금 AI 모드하고 AI 오버뷰즈라는 걸로 검색 경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요? 네, 그냥 정보 링크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랄까 AI가 질문을 이해하고 핵심만 딱 요약해주고 심지어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와, 작업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핵심 내용들, 특히 AI 광고가 어떻게 도입되고 또 소비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복잡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구글의 그 AI 혁신, AI 모드라는 것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기존 검색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AI 모드는요, 검색 결과로 링크 목록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마치 챗봇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AI가 직접 질문에 답을 해주고 또 관련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줘요. 아, 대화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던져서 더 깊게 파고들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미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모든 사용자요? 그럼 기능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딥서치 같은 것도 있던데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마리너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좀 미래적인 기능인데 사용자를 대신해서 웹에서 정보를 찾고 뭐 예를 들면 식장 예약이나 상품 구매 같은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개발 중이지만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서치 라이브는 또 뭔가요? 카메라로 비추는 거요? 네, 그건 스마트폰 카메라로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비추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상호작용적인 기능이죠. 이야, 정말 단순히 정보만 찾는 걸 넘어서네요. 그렇죠. 구글은 AI를 통해서 검색이라는 행위 자체를 단순 정보 검색, information retrieval 이걸 넘어서서 추론하고 종합하고 이런 지능, 인텔리전스를 가진 서비스로 진화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능을 가진 서비스라. 네. 목표는 검색 결과 페이지를 그냥 정형화된 링크 목록이 아니라 사용자 질문 하나하나에 최적화된 아주 유연하고 개인화된 정보 캔버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캔버스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예전에 구글 내부에서도 검색 결과 페이지는 고정된 구성물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제 AI가 그 틀을 깨고 웹의 정보를 새롭게 조합하고 제시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AI 오버뷰즈는 뭔가요? 이건 이미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검색 결과 위에 요약 나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검색하면 제일 위에 AI가 생성한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월 1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와, 15억 명이요.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200개 이상 국가로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물론 뭐 초기에 약간 부정확한 답변 때문에 논란도 좀 있었죠. 뭐 피자의 접착제 이야기 같은 거요. 아, 네, 기억나요. 좀 황당했죠.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구글 측에서는 이 기능 덕분에 사용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검색 빈도도 늘었다. 이렇게 꽤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AI 검색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널리 쓰이게 되면 구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단계는 수익 모델을 생각하겠죠. 이 AI 검색 속에 광고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점인데요. 구글은 AI 모드와 AI 오버비스 이 두 가지 새로운 기능 모드의 광고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어요. 아, 둘 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네, AI 모드에서는 AI가 생성한 답변 아래쪽에 광고가 붙거나 아니면 답변 내용 자체에 광고성 정보가 통합될 수도 있고요. AI 오버뷰스에서는 기존의 검색 광고나 쇼핑 광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약 정보 영역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우선 미국 데스크톱 환경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용자 경험을 해치진 않을까요? 구글 입장은 광고 역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는 뭐랄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결국 수익 때문이겠죠? 작년 1분기 광고 수익만 봐도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렇죠. 668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구글에게 광고 수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럼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기존 광고를 돌리면 자동으로 이 새로운 영역에도 노출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구글의 자동화된 광고 솔루션인 퍼포먼스 맥스나 기존 쇼핑 캠페인, 그리고 검색어 범위를 넓혀서 노출 기회를 늘리는 확장 검색, 브로드 매치를 포함한 검색 캠페인에 사용하는 광고주들은 자동으로 이 새로운 AI 검색 결과 영역에 노출될 자격을 얻게 돼요. 그렇군요. 그럼 경쟁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나요? AI 검색 엔진들이 요즘 꽤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퍼플렉스티 같은 경쟁 AI 검색 엔진들도 자체적으로 광고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분야의 수익 모델 경쟁도 이제 막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게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AI가 요약 정보를 다 보여주면 굳이 원래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갈 필요가 줄어들 테고, 그럼 트래픽도 줄고 광고 수익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정확히 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이나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트래픽 감소와 그로 인한 광고 수익 저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구글은 뭐라고 하죠? 구글은 반대로 AI 오버뷰스 요약 안에 포함된 링크들의 클릭률이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도가 증가하고 웹사이트로 더 품질 높은 트래픽을 보내준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양쪽 입장이 팽팽하네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겠어요. 네, 맞습니다. 웹 생태계 전체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고 계속 면밀히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사용자들, 당신의 반응입니다. 이런 AI 광고에 대해서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데이터가 좀 있다고요? 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시빅사이언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좀 부정적인 기류가 꽤 강하게 감지됩니다. 부정적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 성인 응답자의 36%가 AI를 활용한 광고를 사용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오히려 더 낮다고 답했어요. 이게 이전 조사 때 32%였는데 더 늘어난 거죠. 꽤 높은 수치네요. 긍정적인 의견은 없나요? 긍정적인 의견은 18%에 불과했고요. 반면에 응답자 5명 중 2명꼴, 그러니까 약 40%는 AI 광고를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23%는 매우 부정적이라고까지 했고요. 40%나 부정적이라. 연령대별 차이도 있나요? 네, 흥미롭게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어요. 반면에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광고가 좀 거슬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까요? 네,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AI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와 불안감이 광고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아, AI 기술 자체에 대한 걱정이요? 네, 같은 조사에서 보면 AI 기술 확산 자체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75%, 그리고 AI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80%에 달했어요. 와, 정말 높네요. 그렇죠. 특히 이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AI 광고를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가장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어요. 결국 AI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이나 불안감이 광고라는 매개를 통해 표출되는 거죠.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가 결국 브랜드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럼 사용자들은 뭘 원할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요구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AI가 광고 제작이나 노출에 사용되었다면 그걸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죠. 투명성 요구가 높군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같은 시빅사이언스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60%가 AI를 사용한 광고에는 항상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60%나요? 네, 그리고 AI가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우에만 라벨이 필요하다고 답한 21%까지 합치면 80%가 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AI 사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하고 있는 셈이죠. 와, 그럼 라벨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네요. 네, 단 19%만이 라벨이 전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당신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이제 AI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상당히 인지하고 있고 특히 광고처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제작 방식에 대한 알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은 AI를 통해 검색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이걸 새로운 광고 수익원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정작 사용자들은 이 AI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우려도 크고 특히 이게 광고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과 함께 강력한 투명성 요구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사용자의 수용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기업들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지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구글을 포함한 모든 기술 기업,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브랜드들의 핵심 과제가 될 거예요. 혁순이나 비용 효율성만 쫓을 것이 아니라 AI 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근본적인 우려와 신뢰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또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결국 외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웹 생태계 전체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트래픽을 자사 플랫폼 안에 가두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들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이 복잡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 모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